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기다리던 8만원대 안착 이후에 자, 오랜만에 한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자, 물론 한 2.5%짜리 양봉이지만 다른 종목 같으면 단봉으로 보겠지만 삼성전자는 한 2%만 넘어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1%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한 2.7%까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전전일에도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추세를 돌렸다, 21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주가는 한번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82,000원대에 있는 이 61선과 121선이 일단 1차적인 저항이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일에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보세요. 21선을 맞고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죠. 이때도 21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 떨어져요. 자, 21선을 계속해서 그전에는 어때요? 21선을 위에서 놀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21선을 못 돌파합니다. 돌파를 못하면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8만원대를 깼을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8만원대 깨지면은 거의 최저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자,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추세 전환을 했다, 21선에 안착하고 있다, 한번 급등세가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올라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특별 사면론, 또 8.15 광복절 다가오게 되면은 특별 사면론이 또 솔솔 지금 나오는 분위기고, 또 여기에 또 6월 달에 국제 반도체 회의가 또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호재들이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일제히 올라줬어요. 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호탄을 딱 쏴주는 것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제는 121선, 61선, 즉 82,000원대. 자, 이 82,000원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바닥권에서 대비하면 꽤 오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대비해서는 벌써 한 6% 정도, 5% 넘게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물론 5, 6%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추세를 전환시키는,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는 의미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2,000원대 61선이 있는 부근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근을 이제 주가가 이제 지지를 해줘요. 좀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을 잘 지지를 해주고, 혹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21선이 우상향으로 돌려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21선이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또 위에는 61선, 1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일단 추세 전환을 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8만원대 위아래로 이 경계선을 허문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8만원대가 그동안에 지지였는데 이걸 깼으니까 저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을 계속 음봉 양봉으로 장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8만원 됐다, 7만원 됐다. 그러면은 이 8만원의 저항대 역할을 하는 8만의 선을 허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5월달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벽을 허무니까 21선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국인. 자, 제가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달 내내 외국인이 한 달 내내 팔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5월 31일 날 이때에 제가 이 수급 현황을 그동안에는 잘 여러분들께 이제 안 보여드리다가 딱 이거 들어왔을 때 5월 31일 날 300만 주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이때 차트의 모양하고 수급을 딱 들어오는 자리하고 정확하게 이 상승 신호탄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왜냐? 21선을 이때는 맞고 윗꼬리 달고 떨어졌지만 이때는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려가지고 21선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21선 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누가 들어온가 하고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가지고 다음 날도 외국인이 살짝 들어와주면서 21선 위로 조금만 올려줘요. 기관에서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21선에 완전히 몸통으로 안착하는 게 160만 주가 들어왔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 외국인이 중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3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외국인이 탔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500만 주가 넘는 외국인이 들어왔고, 여기에 기관이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기관이 뭐 사모펀드, 연기금,
그동안 연기금 5월 달에 단 한 번도 안 들어오다가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트의 형태, 그리고 올라가는 패턴, 자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거를 저만 할까요? 아니죠. 기관들도 주식 잘하는 전문가들이 다 이 삼성전자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있다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 들어왔다. 들어온다. 이거 차트도 딱 맞아 떨어져 가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러다 또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또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자 그래서 기관도 이러한 것 등을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오늘 눈치 빠르게 싹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 이 외국인만 보고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차트를 같이 보고 있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한시름 났습니다. 이제는 86,000원 돌파를 이제 시도해 줘야 되는데, 자 86,000원을 까지는 또 올라가요. 그때쯤 되려 그러면 실적 발표할 시즌이 좀 될 거고, 자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사면론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전고점 돌파해서 1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12월달 1월달 때처럼 막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삼성전자 평생에 진짜 한두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올랐다가 이제 자꾸 이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가다가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잘 버티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주 오늘 희망적인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 하실 때는 불안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영상 보시면서 또 혼자 주식하시고 또 갖고 계신 종목들, 뭐 이도저도 못하시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보세요.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하루하루 양봉, 이 올라가는 거 봐요. 자 이때 저점을 찍고, 자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요때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을 때 단기 추세는 마무리됐다. 그 다음번에는 21선을 돌파할 것이다. 자 21선 돌파한 다음에 21선을 안 깨고선 계속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혹 내려오더라도 21선 지지를 할 것이니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상승을 해주면서 SK 하이닉스도 정확하게 121선을 콕 찍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121선 찍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삼성전자처럼 이 121선 다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폭이나 SK 하이닉스가 오른 폭은 사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캔들이 작아 보이고 삼성전자는 더 커 보여서 그렇지 오른 폭은 거의 비슷하게 2%대였어요.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일단 121선 저항을 받더라도 21선과 121선 사이, 즉 13만원과 12만 3천원대 12만 3천원대에서 주가가 버텨만 주면은 다시 한번 13만원대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추세 전환해서 양봉 음봉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시켜 주면은 또 한번 시세가 더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그동안의 박스권, 자 이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세요. 지난번 그동안의 박스권 24만원대, 자 24만원을 못 넘었어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못 넘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바닥권 패턴인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드디어 이 전고점인 24만원대를 좀 돌파시켜 주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도지 모양의 캔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올라와 가지고선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좀 조정을 받고 정고점 왔으면 정고점답게 또 왔으니까 좀 조정 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올라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조정을 나온다 하더라도 이때 상승 신호탄 이게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추세를 다 반전시키면서 그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마지막 어깨 쪽, 요 마지막 어깨 딱 요거를 만들어준 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저점, 즉 22만원대만 안 깨지면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반등 나옵니다. 22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추세는 현대차는 일단은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도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기아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여기 88,000원대. 자, 이 88,000원대를 돌파를 때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88,000원까지 오면 떨어지고 오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안 떨어지고 버티죠. 21선까지 이제 우상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자, 21선 안 깨고서 이제 반등 나오게 주면 되는 건데, 가격대가 8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빠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85,000원대를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신호탄을 쏜 캔들 있죠. 여기에 저점이 한 82,000원 정도 됩니다. 82,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추세가 그렇게 깨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려면 좀 뭔가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쪽으로는 나쁜 얘기 나올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아 또 현대차 다 정거점 돌파해서 박스권 돌파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최근에 21선 지지하면서 완전 정비열로 됐고, 수급 또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고점에 가니까 외국인이 조금 팔죠. 뭐 큰 물량은 아닌데 조금씩 팔아요. 자, 물론 이렇게 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또 사죠. 호텔신라 전일 양봉 오늘 음봉, 양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고점 돌파 못하고 있다가 한번 딱 내리면, 요때도 그랬어요. 요때도 그러다 한번 쭉 내려요. 쭉 내리면 매수의 찬스가 온다. 혹 내린다, 더 내린다 하더라도 요 전저점 중심선 부근 91,000원권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최고의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 1차적으로 21선, 2차적으로 이 91,000원 전저점 부근까지 아주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려오면은 또 한번 저점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동안 21선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뭐 다 지났어요. 그죠? 하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아실 텐데, 여기서는 21선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벌써 21선 지지받고 올라온 게 3번, 4번, 5번째예요. 그리고 이 주가가 이평선이 옆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 21선까지 딱 떨어졌어야지 이격 있게 떨어지면 반등이 딱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죠. 21선 딱 붙여놓고선 21선 깨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일단 조정이다. 자, 그런데 보시면 21선 밑으로 깨졌는데 또 지지받으니까 좀 올라요. 또 21선 딱 21선까지 도착하니까 또 내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파 못 한다는 얘기죠. 물론 뭐 내일이라도 돌파가 나오면은 또 돌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정을. 그죠? 이때 사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많으셔요. 이제 영상 보시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반기까지도 계속 돼요.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고점에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좀 내려와서 저는 75,000원 부근 61선, 자, 요 부근 정도, 뭐 꼭 딱 75,000원이다, 뭐 74,000원이다, 요걸 따지기보다는 이 부근 정도까지 좀 내려와서 저점에서 좀 느긋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래야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나는 대로 더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손실이 나서 끌고 가는 거하고 수익 나서 끌고 가는 거하고 틀리죠. 손실 나서 끌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가는 거고, 수익이 나서 끌고 가는 거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또 장이 나빠진다면 언제든지 팔아서 수익금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매수 타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매수 타점 더 중요한 또 매도 타점까지, 자, 이런 부분들 업종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자, 또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이도 저도 못하는 종목들 많죠.
자,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화학입니다. 참 LG화학은 안 보려고 해도 이게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하나씩 또 봐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이 이렇게 삼각편 패턴으로, 그죠? 자, 이런 삼각 패턴으로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리포트 나오면서 빡 떨어졌죠. 자, 그래서 주가는 이제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좀 하방으로 좀 안 좋아집니다. 자, 이러다가 최고 안 좋아지는 모습은 직전 저점을 깨는 모습입니다. 직전 저점이 얼마예요? 한 77만원꼴 정도 되죠. 이 77만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다음부터는 반등이 좀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이 깨지는 바람에 이때 요 장대 음봉이 나올 때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음봉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좀 봤었는데 이 음봉은 그렇게 좋은 음봉이 아니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좀 버티고는 있긴 한데 이때처럼 지난 3월달처럼 좀 잘 버티다가 다시 좀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만약에 안 나오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전저점을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LG화학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반등이 많이 나와줬는데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요 28만원대에서 요 25만원대, 자, 요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오늘은 또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27만원대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만 잘 버텨주면 돼요. 일단은 지금 SK는. 왜냐면 2차전지가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근데 LG화학처럼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확 떨어지지 말고 좀 잘 버텨주면은 그 다음에 2차전지에 관련된 때가 올 거예요. 뭐 2차전지, 전기차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작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있다가 또 이슈가 나오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요 28만원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30만원, 32만원 전고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된다. 중요한 것은 요 박스권 25만원에서 28만원대, 자, 요 박스권을 잘 버텨주기만 하면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오늘 또 양봉이 하나 딱 이쁘게 나와줬어요. 오늘 나온 양봉 굉장히 이쁜 양봉입니다. 자, 왜냐면 자, 그동안 21선을 와서 못 넘고 있다가 이제 넘게 되는데 자꾸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간신히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이 완전 이제 안착했다. 드디어 61선을 돌파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61선까지 왔다가 또 윗꼬리 달고서 좀 바로 돌파는 못 해줬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했다는 것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올랐을 때는 그때는 61선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LG전자는 최근에 제가 반등다운 반등은 별로 없다, 그냥 버티는 거다, 바닥을 121선을 안 깨기 위해서 버티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의 그런 캔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다시 이제 좀 계속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캔들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61선 위로, 즉 15만 5천원대 위로 15만 5천원대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17만원대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